예, 증시에서의 주요 이슈들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선 그 자료 화면 통해서도 이란이나 이탈리아 상황 나왔는데 네. 지금 외신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료 화면 쓰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진,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뭐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네. 외신에서도 이걸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추세부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시장 영향력 체크해보죠. 네, 역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는 중국 외 지역에서의 이 확산세가 너무나도 좀 빠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하루에 2배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이 미국 증시 역시도 좀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첫 번째 이 악재가 이 확산 추세가 상당히 가팔랐다라는 점이라였다면은 두 번째로는 증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나 실적 타격에 대한 경고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스크 오프 현상이 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에서의 확진자 수 증가 추세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하는 또 우려하는 좀 사안으로 꼽히고 있고 여기에 이란에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좀 증가를 하면서 중동 지역에도 좀 비상이 걸렸고 미국도 확진자가 한 34명 정도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러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국제적인 전염병으로 이 확산될 가능성이 대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그리고 최근에 투자 심리 약화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참 이런 와중에 증시 조정이나 또 방금 얘기를 해준 것처럼 실적 타격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단 말이죠. 네. 이쪽 상황은 또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경고음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증시 역시 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이 되고 또 지수도 빠지고 이런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지난주 말미에도 JP모건에서 단기 매도 시그널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S&P 500 지수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벌이기는 했지만은 원래도 좀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은 내부적인 호재가 좀 부족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 주도주가 일부 기업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이 취약적인 그런 시장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맞았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기술적인 신호가 온다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피니티브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1분기 S&P 500 기업들의 EPS 증가율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1월 초에는 이게 YOY로 6.3%였거든요. 근데 21일 기준으로는 3.2%까지 거의 좀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고 메시지들이 역시 증시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금까지 뉴욕 증시가 너무 잘 나간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걸 그야말로 기술적인 조정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불안한 것이 구체금리도 좀 요동을 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지난주 전체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주요 지수가 한 1.3에서 1.6% 정도 빠지면서 3주 만에 주간 하락세를 기록을 했거든요. 반면에 금값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4% 가깝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좀 기록을 했고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2분기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을 못한다면은 금값이 온스당 1,8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30년물 국채금리도 사상 최저치를 또 한 번 좀 경신을 하는 등 리스크 오프 현상과 함께 안전자산에 대한 굉장한 좀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프를 한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좀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의 금요일 이 시장 상황이 가장 좀 좋지 않았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월, 화, 수, 목은 S&P 500 지수가 모두 다 상승 곡선을 좀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 확률도 30%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5% 정도로 나오면서 가장 좋지 않은 일중 흐름을 보였던 요일로 좀 기록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연간 기준으로는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도 좀 견고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은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 여기에 최근에는 코로나19라는 또 악재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투자 심리는 좀 힘이 빠진다.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좀 이 욕구가 강해진다. 이런 상황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 욕구를 할지 네. 이거는 완전히 그냥 개인 사견입니다만은 개인 시차 때문에 또 뉴욕 증시 마감되고 다른 나라 국가에서 아시아 국가에서 또 어떤 일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커지면서 금요일에 하락폭이 좀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순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참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고 뉴욕 증시도 잠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목 레이더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레이더는 버진갤럭틱입니다. 뉴스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광풍이 실체가 있는 랠리일지 그러니까 꿈을 먹고 사는 종목이 하나 더 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까지는 테슬라였는데 테슬라는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여기는 글쎄요 이런 급등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주시죠. 네,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는 이 버진 그룹의 회장이죠. 리차드 브랜슨이 2004년에 설립한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이고 지난해 10월 말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잘 몰랐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신드롬 수준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도 어떤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 결국은 실적을 내고 세상을 좀 바꿔놓는다. 이런 시나리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기업을 너무 고평가다 이렇게 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개인적으로도 좀 공부를 좀 많이 해봤고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지 좀 진단해보고자 이런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 최근에 버진 갤럭틱 광풍이 얼마나 소위 말해서 난리였는지 수치로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 버진 갤럭틱이 지난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8조 원 정도 됩니다. 역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이고요. 근데 금요일에 9.1%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날까지 9거래일 연속 랠리를 펼쳤습니다. 근데 그때 상승폭이 무려 101%, 9거래일 동안 주가가 2배가 됐다는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20일 목요일의 거래량은 무려 1.36억 주에 달했고요. 그리고 구글 트렌드에 대한 이 관심도, 이 부분이 17일에 14였던 것에 불과했던 것이 19일에는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100이 이제 최고 관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정말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왔고 그러면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최고조로 좀 달하고 있습니다. 한때 테슬라도 투자은행이나 증권사의 목표 주가 보면 괴리율이 한 100% 이상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버진 갤럭틱도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걸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뜬금없는 랠리다라는 얘기가 있죠. 지금 당장 뭐가 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소식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한 3가지 원인 정도로 이 버진 갤럭틱이 최근에 단기 급등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 우주 여행에 대한 이 상용화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로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좀 신드롬,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 증시에서의 어떤 스타 주식에 대한 갈망, 이렇게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버진 갤럭틱이 당장 올해 6월에 첫 상업 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우주 여행을요. 근데 90분 비행에 6명이 탑승한다고 하고 1인당 25만 달러라고 하거든요. 근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저스틴 비버 이런 유명인들을 포함해서 600명 이상이 예약을 했고 성금을 8천만 달러를 좀 걸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진 갤럭틱이 또 주목을 받는 이유는 2018년 말에 처음으로 유인 우주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죠. 여기다가 이번 주 그러니까 25일 화요일에 IPO 이후에 처음으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결국은 어떤 더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더욱더 우주여행에 가까워졌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최고조에 달한 게 일단은 첫 번째 단기 급등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실적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상장을 했으니까 이번에 실적이 나오는데 물론 아직까지 적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원래 그랬었으니까 네. 확실히 진짜 꿈을 먹고 사는 지금의 버진 갤럭틱인데 이게 그 모멘텀이 됐었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유가 어쨌거나 공통적으로 어떤 테슬라 그리고 우주여행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 스페이스X하고 이 연관성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 기업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관심도도 다시 한번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 CEO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X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 버진 갤럭틱도 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우주여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주여행은 사실은 언간생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한 300억, 400억 정도 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주에 가는데 아니면은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던 이유는 로켓이 일회용이기 때문입니다. 로켓 같은 경우에는 발사되면은 먼저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지만은 그대로 두면은 중력 때문에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야지 지구 표면에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궤도를 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연료가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다단계식으로 좀 만들어서 차례차례 1단 추진체, 2차 추진체 이런 식으로 버립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CEO의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로켓 1단 추진체를 역추진하고 그리고 착륙시키는데 2015년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 2018년에는 인공위성과 로켓에 이 같은 이 로켓을 재활용해서 또 사용하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8일 화요일에는 이르면 내년에 개시할 우주여행 사업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나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스페이스X는 비상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버진 갤럭틱에 대한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예. 세 번째로 이제 스타 주식에 대한 갈망. 앞서서도 JP모건이 시장 주도주가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좀 기댈 만한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이 기업이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 이제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자면 계속 테슬라와 비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전까지 테슬라 오를 때는 확실히 올라도 떨어질 때도 확실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는 걸 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주가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는 결국은 우주여행을 예정대로 6월에 시작을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주여행에 대한 수요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에 좀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 사측에서는 현재 가격, 그러니까 25만 달러로는 한 200만 명이 우주여행을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가격을 내리게 된다면은 4천만 명이 우주여행을 가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과연 가격만으로 우주여행에 대한 문제가 풀릴까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대목인데 미국 이 리서치 회사에서 지난해 한 6월 정도에 성인을 대상으로 기회가 있다면 우주여행을 갈 것이냐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의향이 없다라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이었고요. 가겠다는 응답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보내줘도 의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보내주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은 이렇게 좀 돈을 어느 정도 내고. 맞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우주여행을 갈 기회가 생긴다면은 갈 것이냐 이런 설문조사였던 것 같은데 즉 유명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슈퍼리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호기심에는 처음에는 좀 많이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만약에 아무리 가격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이 정도로 좀 낮다면은 버진 갤럭틱도 언제 그러면 이익을 낼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 2, 3억 내고는 내가 갈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진짜 어떤 수요 측면에서도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계를 넓혀서 그리고 시각도 넓혀서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왜냐면 언젠간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지금 바람직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 우주 산업을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우주여행을 간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로켓이 상용화되게 된다면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초고속 여행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송업도 굉장히 좀 혁신을 불러일으켜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잠재력에 주목해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2040년까지 우주 관련 제품 시장이 1.1조 달러로 성장할 걸로 예상을 했고요. UBS도 초고속 여행 산업이 10년 내에 200억 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8,050억 달러 정도로 성장을 해서 전통 항공 산업을 위협할 전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관심을 가진 미래 산업의 끝판왕이 바로 우주 산업이고 그리고 초고속 여행 산업이다라는 점은 좀 자명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하지만은 이런 모멘텀에 좀 접근을 할 때 버진 갤럭틱 같이 아직까지 적자를 내는 기업에 좀 접근하는 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초대형 기업들의 우주 사업부의 모멘텀에 한번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은 보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패하기는 했지만은 꾸준히 로켓 실험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 그리고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도 이 나사의 달 착륙 프로젝트 등에 보잉과 함께 제품을 납품을 합니다. 이렇게 간접적인 모멘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초대형 방산 회사인
그루먼 같은 경우에도 우주정거장 물자 운송 사업에 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런 적자 기업에 위험하게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기업들의 이런 사업에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기업들의 우주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고 저는 오히려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것이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로 가는 그것만 저는 우주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나라에서 나라로 가는 초고속 여행도 얘네들한테는 충분히 메리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해봤어요. 결국은 이것도 이 테슬라와도 좀 연관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만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전기차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하고 있죠. 있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기술에서 테슬라가 앞서 있기 때문인데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우주여행을 보내는 거는 언젠가는 너도 나도 할 수 있을 것 그러겠죠.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로켓을 이용해서 뭐 한국에서 로스앤젤레스 가는데 뭐 20분, 30분 네.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오는데 어느 기업이 주도를 할 것이냐 아.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중요해지겠죠. 그 뉴욕에서 도쿄 2시간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맞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보도록 할 텐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이슈 그리고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앞으로 뭐가 남아있나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5일 화요일에 상장 후에 첫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3분기에도 매출이 80만 달러, 그리고 1에서 3분기를 합산을 하더라도 325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동기에 손실은 1.4억 달러를 낸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6월이라고 얘기를 했던 우주여행 상용화 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한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예전에도 핫했던 이 미국에서의 신규 상장주가 첫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이 좀 잔인했던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비욘드 미트라든지 아니면 알리바바, 우버 정도는 그래도 첫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이 좀 상승세로 나타났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역시 첫 실적 발표 때는 적자를 좀 많이 내기 마련이고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의 하락으로 반응했던 적도 있다는 점을 이번에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버진 갤럭틱 광풍에 대해서 웰스파고에서는 지난해 10월에 미국의 주요 온라인 증권사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수수료를 좀 면제해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라든지 이렇게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이런 기업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일시적으로 몰렸다.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 기업이 핫한 만큼 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안전한 방법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나가고 있는 저 표 보고 있노라면 페이스북이나 알리바바, 비자도 처음에는 좀 주춤하고 반응이 안 좋았다라는 네. 걸 봤을 때 오히려 역발상으로 지금이라도 버진 갤럭틱을 미리 사둬야 되나라는 생각이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는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좋든 안 좋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페이스북이나 알리바바, 비자들도 결과적으로는 네네네.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도 뭐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워낙 이슈가 많기도 하고 이게 흥미로운 분야라 저희들도 한번 다뤄봤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들 어떻게 될지 특히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의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